남편을 잃은 70대 여성 김선희. 평생 함께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아들 민수는 법정 상속분을 현금으로 달라며 어머니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집안 살림까지 부수며 협박하는 아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진실과 함께 아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면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엄마, 내 집은 언제 줄 거야? 쾅, 거실, 찬장에서 그릇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선물로 줬던 도자기 그릇 세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김선희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민수가 집안 살림을 마구 집어던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제발. 제발은 무슨.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민수는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위에 놓여있던 남편 영정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진이.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그게 지금 중요해? 엄마, 정신 차려. 이 집 아빠 명의잖아. 법적으로 내가 절반 받을 권리 있다고. 민수는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까지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5억이야. 5억. 내 몫은 2억 5천이라고.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팔면 어디서 살아.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전세 작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 1억짜리 작은 집 구하고 나머지는 내줘.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아빠 예금 통장들. 그건 어디 있냐고. 민수는 서랍을 통째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수저, 젓가락, 각종 주방용품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남은 것마저 다 부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급해. 사업망에서 빚이 산더미야. 이 집 내 지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아, 그래서였구나.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를. 사업 실패, 빚,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거면 지금 당장 집 팔아. 내 지분 줘. 민수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진행하려고요.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송.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소송까지? 우리가 남인가? 남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민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선희는 산산조각난 그릇들 사이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 민수가 집안 살림을 마구 집어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수야, 제발. 제발은 무슨. 아빠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 민수는 거실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위에 놓여있던 남편 영정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자, 유리에 금이 갔습니다. 당신 아버지 사진이.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은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사진. 그게 지금 중요해? 엄마, 정신 차려. 이 집 아빠 명의잖아. 법적으로 내가 절반 받을 권리 있다고. 민수는 소파 쿠션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결혼사진까지 확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얼마인 줄 알아? 5억이야. 5억. 내 몫은 2억 5천이라고.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목소리에는 슬픔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이 집 팔면 어디서 살아. 연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럼 전세 작은 데 들어가면 되잖아. 1억짜리 작은 집 구하고 나머지는 내줘. 선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수는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어디 있어? 아빠 예금 통장들. 그건 어디 있냐고. 민수는 서랍을 통째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수저, 젓가락, 각종 주방용품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제발 그만해. 선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남은 것마저 다 부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급해. 사업망에서 빚이 산더미야. 이 집 내 지분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아, 그래서였구나. 선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나온 이유를. 사업 실패, 빚, 돈이 필요한 거였습니다. 민수야, 그럼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거면 지금 당장 집 팔아. 내 지분 줘. 민수는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진행하려고요.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소송.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소송까지? 우리가 남인가? 남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법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 민수는 냉정하게 말하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선희는 산산조각난 그릇들 사이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베일까 조심스럽게 천천히. 이 그릇들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아들네 가족이 와서 함께 밥을 먹던 그릇. 손자들이 할머니 맛있어요 하며 밥을 비우던 그 그릇.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을 만났을 때가 선희가 40대였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재혼이었습니다. 선희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민수가 있었고 윤석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윤석은 민수를 친아들처럼 대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사업 자금까지 여러 번 지원해줬습니다. 선희야, 민수도 내 아들이야. 걱정하지 마. 윤석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명이는 윤석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더 나이가 많고 소득도 더 많았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부인데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희는 서랍에서 혼인신고증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종이, 빛바랜 글씨. 하지만 사랑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약해졌어. 선희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민수의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아,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오늘 와서 집을 팔라고 하더구나. 소송까지 한다고?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망에서 빚이 너무 많아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그래도 수진아, 이건 아니잖니. 시어머니한테 소송을 하다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 민수 오빠도 상속인이잖아요.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이미 아들 편이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돈 편이라는 것을. 수진아, 나는 지금 소득이 없어. 남편이 남긴 연금 150만 원으로 살아. 집까지 없으면 난 정말 갈 곳이 없단다. 어머님도 배우자 지분 있잖아요. 절반은 어머님 거예요. 그걸로 작은 집 구하시면 되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계산이 끝난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선희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아들 학비 때문에. 민수가 대학 갈 때 선희는 밤에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두 곳에서 일하며 아들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민수가 결혼할 때 선희와 윤석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결혼 자금을 도와줬습니다. 민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윤석은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돈은 아직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선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줘서 잘못된 걸까? 선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파일에 정리해뒀습니다. 선희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통장, 보험증서,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한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내가 먼저 가면 꼭 읽어주세요. 선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와 몇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선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요.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 선희야, 내가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집은 처음부터 당신과 함께 마련한 것입니다. 집을 살 때 내가 낸 돈은 2억, 당신이 낸 돈은 1억 5천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당시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야 조건이 좋다고 해서 집 명의를 내 앞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함께 30년 동안 대출을 갚았지요. 법적으로는 내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동 재산입니다. 그리고 선희야,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민수에게 준 돈 말입니다.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사업 자금 5천만 원, 총 1억 원을 우리가 민수에게 줬습니다.
모두 증여였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돈입니다. 선희야, 이 편지와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당신 권리를 꼭 지키세요. 민수가 혹시 당신을 힘들게 하더라도 법은 당신 편입니다. 당신은 평생 나를 위해, 민수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서랍 맨 아래에 정기예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5천만 원. 이건 오직 당신만을 위한 돈입니다. 민수는 모르는 돈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당신 명의로 만들어뒀습니다. 사랑합니다. 선희야, 끝까지 당신을 지키지 못해 미안합니다. 당신의 남편 윤석. 선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이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었다니. 자신이 떠난 후 아내가 어려움을 겪을까봐 이렇게 준비를 해뒀다니. 여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희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집 구입 당시 입금 내역, 윤석명의 계좌에서 2억 원 이체, 김선희 명의 계좌에서 1억 5천만 원 이체, 총 3억 5천만 원으로 집 구입, 민수에게 준 돈 내역, 2003년 대학 등록금 2천만 원 증여, 2010년 결혼 자금 3천만 원 증여, 2015년, 2018년 사업 자금 5천만 원 증여, 합계 1억 원, 정기예금, 통장, 예금주 김선희, 금액 5천만 원, 만기 2024년 12월. 선희는 모든 서류를 차근차근 읽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가 선희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선희는 편지와 서류를 모두 꺼내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확합니다. 첫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어머님이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을 출자하셨고 함께 대출을 갚으셨으니까요. 그럼 둘째, 아드님이 받은 1억 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즉, 아드님은 이미 상속분을 미리 받은 셈입니다. 선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민수는 법적으로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게 많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어머님께는 배우자 상속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3분의 2가 어머님 몫입니다. 정말요? 네, 어머님. 그리고 여기 정기예금 5천만 원은 애초에 어머님 명의니까 상속재산도 아닙니다. 온전히 어머님 것입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법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드님이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이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도 어머님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선희는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남편이 거기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나도 싸워볼게요. 일주일 후, 민수는 정식으로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선희는 변호사와 함께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민수와 마주쳤습니다. 엄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민수는 비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이건 내가 시작한 일이야. 엄마는 그냥 내 권리를 지키는 것뿐이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 윤석의 유일한 재산은 이 주택입니다. 시가 5억 원. 원고 민수는 법정 상속분 3분의 1, 즉
1억 6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선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우선 이 주택은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재산입니다. 증거 한 번을 제출합니다. 변호사는 집 구입 당시 입금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피고 김선희가 1억 5천만 원을 출자했고 30년간 대출 상환도 함께 했습니다. 실질적 공동 소유입니다. 그리고 증거 2번입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의 증여를 받았습니다.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며 상속재산 분할 시 사전 수령분으로 공제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건 증여가 아니라 빌린 거예요. 그럼 차용증이 있습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차용증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모두 그냥 준 돈이었습니다. 재판장이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상환 기록도 없다면 이는 증여로 봐야 합니다. 특별수익으로 인정합니다. 재판장님, 민수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 재판은 선희에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민수가 선희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나 진짜 빚 때문에 죽겠다고요. 민수야, 나도 살아야 해.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엄마는 나이 많잖아요. 몇 년이나 더 살려고 집까지 지키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수명을 재산 문제에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급해서. 민수는 당황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선희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며칠 후 2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시가 5억 원 중 배우자 김선희의 기여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김선희 소유분이 60%입니다. 즉 3억 원. 그리고 피상속인 윤석의 재산 2억 원 중 배우자 상속분 1억 5천, 자녀 상속분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 1억 원을 공제하면 원고 민수의 실제 상속분은 0원입니다.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은 피고 김선희의 소유로 인정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민수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뒤쫓아왔습니다. 엄마, 선희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민수는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내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해. 엄마는 이제 도와줄 수 없어. 엄마,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사업할 때.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기억해. 이제는 내가 책임져야 할 때야. 엄마도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해. 선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선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겼어요. 우리 집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준비해둔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선희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편지를. 며칠 후 선희는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을 해지했습니다. 5천만 원. 남편이 자신만을 위해 남겨둔 돈. 선희는 그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생 꿈꿨던 일이었습니다.
항상 남편과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선희의 정원으로 지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 카페를 오픈한 날,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선희 씨, 축하해요. 카페, 정말 예쁘네요. 선희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카페는 동네에서 소문난 명소가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 어느 날 저녁, 선희는 카페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엄마. 민수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 선희는 민수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그동안 엄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요. 돈만 생각하고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 민수 앞에 놨습니다. 빚은 어떻게 됐니? 일부 정리했어요. 파산도 신청했고요. 이제 천천히 갚아나갈 거예요. 그래. 엄마, 나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대로 된 직장 구해서 성실하게 살려고요.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하시면서 나 키운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선희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내가 책임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어른으로 살아가는 법을.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내 삶을 살 거야.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카페 정말 예뻐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에게서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천천히 하자. 우리 관계도, 내 인생도. 네, 엄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카페 일도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 선희의 카페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민수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카페에 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수진과 손자들도 가끔 들렀습니다. 선희는 카페 벽에 남편의 사진을 걸어뒀습니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선희는 매일 아침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혼자 사는 엄마한테 꼭 데리고 와야겠어요. 그래요? 어머님 모시고 오세요. 환영합니다. 사장님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외롭지 않으세요?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외롭긴 하죠.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어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젊은 여성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멋지세요, 사장님. 그날 저녁, 선희는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 없는 삶, 아들과의 갈등, 법정 다툼, 모든 게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선희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선희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선희야. 선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70대에도 혼자여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선희는 내일도 카페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